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굳건한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드디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이제 1년 반. 이 사건이 터진 것은 2021년 9월 아닙니까? 그렇죠.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래는 구속 여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에서 부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파장도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본격화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오늘 기소되는 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또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또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 세 가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95억 배임에다가 3좌 뇌물 5개 혐의로 이제 지난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국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하는 수 없이 불구속 기소라는 거죠.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라. 재판을 받는 이제 거죠. 뭐 재판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다른 수사, 이재명에 대한 다른 수사가 계속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재판이 또 진행이 되고 이재명으로 봐서는 사면 초과라고 또 볼 수 있겠고 불체포 특권을 또 영향력을 누렸잖아요. 미혼모가 아이 우유값이 없어서 우유를 훔쳐도 처벌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라 돈 관련된 거를 거의 5천억 가량을 배임 3자 뇌물 관린 사람이 그거를 국회의원들끼리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가지고 감옥 안 가고 저렇게 한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이 할지 아마 비난 여론은 갈수록 커질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받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지만 선거법, 공직선거법 그렇죠. 이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차례 받고 31일 또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재명 저승사자인 유동규가 나와서 아마 박살을 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주 무기는 모른다거든요. 모른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문기 지금 몰랐다고 한 것도 지금 그것 때문에도 공직선거법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모르는 게 어느 정도 모르는 거냐 이거 갖고 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이 기상천외한 걸 동원하겠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볼 때는 너희들 골프 같은 카트에서 타고 서로 공까지 찾아주고 그러니까 수시로 보고도 하러 다녔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하냐 이런 거를 유동규는 뭐 증인으로서 계속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백현동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유동규 때 그 백현동 개발 사업 그 아주 4단계나 이렇게 올려주고 그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도계공의 기획본부장이 유동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합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김인섭 본부장한테 다 밀어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아주 잘 알죠. 자기 싹 패싱하고 그렇죠. 김인섭이 오고 정진상 이재명이 오고 아주 직거래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재판하는 판사들 보고 저 백현동 아파트 진대 좀 한번 가봐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그게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인지 그냥 옹벽을 쌓은 거다 억지로 만들었어요. 억지로 특혜주고 용도를 4단계나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거 보면 아마 판단이 또 달라질 겁니다. 이제 대장동 수사는 끝났고 추가적으로 428억 약정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보강 수사를 해갖고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거고 2단계로 나오는 게 이제 쌍방울 수사인 것 같아요. 대북 불법 송금 이것도 거의 뭐 수사가 마무리가 돼서 지금 검찰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4월 초에 이재명을 소환하겠다는 것이죠.
그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태라든가 네. 안부수, 아태회 회장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화영 네. 전 평화부지사 경기도 그 사람도 어제 기소를 하면서 원래는 그 뇌물 혐의 아닙니까? 쌍방울의 대북 사업 도와주겠다 해갖고 3억 2천 받은 데다가 그 800만 불 이것도 추가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가 기소라는 것은 그 800만 불 대북 송금하는데 이화영이 개입됐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화영이가 자기 마음대로 개입을 합니까? 이재명한테 다 지시라든가 승인 결재를 받아갖고 하는 거니까 결국 이재명도 그게 공범이라든가 제3자 뇌물죄로 같이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의 무기는 몰랐다거든요. 대장동도 몰랐다, 백현동도 몰랐다, 성남FC도 몰랐다, 다 몰랐다는데 이 쌍방울 대납 공모해서 지금 기소된 거는 이제 돈이 북한에 간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네, 돈이 오고 간 거 드러났죠. 어떻게 뭐 쇼핑백에 담아가고 직원 시켜서 밀반출한 거 다 전달 어디서 받았고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의 유일한 무기는 나는 모른다. 그건 쌍방울이 알아서 한 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북한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쌍방울 그 메리아스 만든 오래된 업체죠. 김성태 조폭 출신이라는 거 북한이 모르겠어요? 네. 거기를 믿고 북한이 거래하려고 하겠어요? 그럼요. 뒤에 이재명이가 있고 그 이재명의 앞잡이 하수인으로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말이 평화지 너 대북 관계만 하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해찬 측근이거든요. 그 사람 부지사 시킨 거는 너 북한 좀 뚫어봐. 이재명이가 나 대통령 앞으로 출마할 건데 그때 문재인이가 북한 가면서 강원지사도 데리고 하고 아마 다 데리고 갔어요. 서울시장 데려갔는데 이재명만 싹 배신해. 이재명만 싹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봐서는 얼마나 저 화가 났고 가슴을 쳤겠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시켜서 들들 볶은 거죠. 정황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은 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마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재명이를 대통령 선거 나가기 위해서 이화영이가 뛰었고 쌍방울 조폭 출신이 또 한탕을 노리고 네, 거기도 한탕 노린다고 한탕 봐야지. 노리고 뭐 주식시장에서도 개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쌍방울이 아마 국내 10대 그룹 정도 된다는 꿈에 또 부풀어 있을 겁니다. 뭐 LG 삼성급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도약하겠다 그런 부푼 꿈을 가졌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월남 베트남전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대한항공 그룹이 생겼겠어요. 그렇죠. 한진 그 트럭 몰고 다니고 또 6.25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지금 삼성, LG 이런 데가 생겼겠어요. 아, 북한 못 터지면은 삼성, 현대보다도 우리가 먼저 북한 갈 거야. 쌍방울 아마 조폭이 노렸을 거고 그거를 또 이재명이는 부추겨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진 않았어도 서로 비서관 통해서 간접 교류도 하고 조문도 서로 상대방 교차 조문도 하고 또 전화 통화도 안 했다고 하면서 언제는 술 먹을 때 한 번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내가 한 거는 뭐 쌍방울 빤스밖에 입은 게 없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이 판사 앞에서 얼마나 먹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판사도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예. 증언들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그렇죠.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이재명이가 버티는 것은 역시 당을 장악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가장 열렬한 지지층이 개딸들 아닙니까? 그렇죠. 개딸. 네. 지금 뭐 120만 당원 중에 많게는 80만, 네. 뭐 적게는 3, 40만 이렇게 보는 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또 참여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호남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호남 민심. 예. 호남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네. 단단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무너지지 않는다.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끝까지 네. 이거 뭐 기소되더라도 대표적인 유지하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예. 당원 80조에 따르면 물러나야 하는데 당원도 이제 슬쩍 바꾸고 예. 그래서 뭐 끝까지
내년 총선까지 뭐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 뭐 이러는데 결국은 저는 이재명도 죽고 민주당도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길이죠. 이재명이가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줘야지 민주당이 수습을 할 텐데 지금 민주당이 뭐 언론관계법, 공영방송 사장하는 그 미디어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에서 쌀 무제한 수매라든지 또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 그 청문회 또 통과했잖아요. 이런 무리수를 들고 하는 게 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은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 감옥 가는 문제 때문에 온 당이 총동원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만약에 호남이 돌아선다 한다면 끝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지지율 받쳐주는 게 다 호남인데 이 조선일보의 홍영림 기자라고 여론조사 전문 기자 아닙니까? 오늘 22일자 34면의 그 칼럼을 보면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38%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히려 그 무당파 어느 정당도 싫다 지지하는 정당 없다가 39%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호남에서는 그래도 아직 지지율은 한 5, 60%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최근 갤럽 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이 38%.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지금 이 조용한 가운데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8%. 근데 작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2배였습니다. 77%. 그때 77%인데 지금 반토막이 난 거예요. 작년에 윤 대통령 당선될 때 77%.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을에 송영길이 쫓아내고 거기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때 77%에서 63%로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민주당 대표가 됐어요. 그때는 63%에서 48%로 또 뚝 떨어졌어요. 지난해 8월이죠. 그렇죠. 지금 개딸들 나서고 뭐 사법 리스크 도망 다니고 불체포 특권하고 이러다가 와중에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38% 반토막이나 1년 만에. 이낙연 그 수박 실적에 들어간 것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다가 뭐 영구 제명을 하고 그냥 개딸들이 난리. 이낙연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이 좀 흐릿하다는 죄밖에 없지. 그거 갖고 쫓아내라고 저렇게 하니까 이 호남 민심이 사나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딸들 입장에서는 이낙연이가 그 대장동 그거 폭로해 갖고 지금 이 상황이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이낙연이가 물론 이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쪽에서 폭로를 했지만 제대로 폭로를 했습니까? 제대로 했으면은 당 후보가 이낙연 됐을 겁니다. 마지막에 하는 듯 마는 듯 뜨뜻미지근하게 조금 나왔는데도 마지막에 뒤집을 뻔했는데 못 뒤집었어요. 그런데 지금 호남 민심이 호남 분들이 그렇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얘들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확 돌아서. 확 돌아서잖아요.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하거든요.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전략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하는 거 보니까 얘 민주당 완전히 망칠 것 같아. 민주당만 아니라 나라 말아먹을 것 같아. 자기 감옥 안 가려고 저렇게 자기는 뒤에 숨고 저렇게 당 개딸들이니 개딸이 뭡니까? 개딸하다가 개 되겠어요. 저런 게 하니까 호남 민심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38%인데 무당파가 39%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 성 자체가 비었어요. 누구든지 가서 깃발 꼽으면 돼요. 과거에 왜 국민의 당이 할 때 그때 2015년 15년이죠. 8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문재인에 대한 호남 민심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호남 홀대론. 그렇죠.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호남 사람들 쫙 잘라버렸다. 잘라버리고. 그러게 아주 호남 민심을 확. 그렇죠. 부산 중심으로 또 하다 보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저 이상한 놈이다. 근데 그거를 틈타서 안철수가 호남선 가서 기특 꼽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게 호남 전체 지역구가 28개거든요. 28개 중에 25개를 차지했어요.
아주 그냥 그렇죠.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킨 그렇죠. 거죠. 그래갖고 38석이 돼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 안철수가 잘했으면 대통령 됐을 거예요. 예. 호남 민심 얻었죠. 또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럼요. 부산 TK 가서 잘 했으면은 그 젊은 또 벤처 이미지도 있거든요. 했을 텐데 이집어석 주자마자 또 싸움만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또 실망을 했네. 근데 또 그때 문재인이가 그 김종숙하고 나타나서 호남 목욕탕 가서 등 때밀어주고 뭐 그래가지고 또 예, 다시 회복했잖아요. 예, 우리 김장할 때 입는 그 바지 그런 바지 입고 김종숙이 뛰어다녔잖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상당히 민심으로 좀 돌아섰는데 그걸 도루묵이 지금 된 거죠. 도루묵이 됐네요.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오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 딱 깃발을 꽂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그렇죠. 하면은 새로운 신당이 얼마든지 지금 그렇죠. 연말이나 내년 초에 뜰 가능성이 있죠. 예, 젊은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 젊은 사람이 와서 깃발을 꼽으면 호남 민심뿐만 아니라 저는 영남 민심도 같이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낙연은 또 아니거든요. 이낙연은 좀 우유부단하고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쪼잔하다 그럴까요? 예. 예? 확실히 어젠다를 정했으면 밀고 확실하게 나가는 게 없고 그냥 수첩에다 깨알같이 쓰고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뭔가 좀 확실하지가 않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KBS 광주 방송 총국이 네, 예. 3월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그 네. 내용을 보면은 장래 호남을 대표할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네. 이재명은 24.2%뿐이 네. 안 나왔어요. 네. 이낙연은 10.5%. 그러니까 둘이 합쳐봤자 34.7%예요. 그러니까 호남에. 호남 대망론 있는 거죠. 호남에서 새로운 인물을 좀 많이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혹시 또 박지원이가 딴맘 먹을까 해가지고 복당을 시켜갖고 연말 되면은 아바타로 박지원이를 지금 비대위원장 시킨다. 그런 소문이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박지원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도 호남에서는 그 사람이 인기가 있든 간에 박지원이가 또 불러줘야 그렇죠. 이게 또 뭔가 작품이 되거든요. 안철수도 튀어나왔는데 뒤에 박지원이가 나오면서 그렇죠. 확 불이 붙은 무너져 거거든요. 버렸죠. 그래 이재명이가 벌써 발목을 딱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호남 민심이 옛날 이순신 장군도 얘기했잖아요. 그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그랬나요? 네.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그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 지킨 게 이순신 장군이 그 바다를 지켜서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켜서 임진왜란도 우리가 궁극은 일본을 몰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번 내년 총선에서도 물론 뭐 수도권이 중요하고 영남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호남이 지금 이재명에 대한 민심,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국민의힘도 호남에 좀 공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 김재용 같은 네. 그 황당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5.18이 뭐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호남에다가 다시 그냥 고춧가루를 확 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최고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부터 딱 정리를 해야 호남 민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얘기를 한 거죠. 정광훈 목사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부헌이라고. 그렇죠. 그 아무래도 그 5.18에 대해서는 또 호남에서 좀 예민하긴 한데 그 대통령 공약도 헌법 개정하면은 그 5.18 전문에다 정책 넣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선은 지키는 선에서 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 1년 되고 당 대표 선출한 지도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최고위원 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 얘기 하니까 사고나 치고 다닌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특히 호남 민심이 볼 때는 약간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재용 같은 사람은 저쪽에 영남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든 말든 지역에서 당선되니까 수도권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호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데 그렇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구에서는 박수 치겠죠. 야, 가서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얘기 하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명색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녔어야 되겠습니까? 하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말을 했죠. 뭐 사석에서도 조심스러운 말을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참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참 저런 분들이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총선 앞두고 저런 얘기하면 민심이라는 게 말 한마디 갖고 그냥 확 퍼지거든요. 옛날에 그럼요. 정동영 그 민주당 후보가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시라.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다 화를 냈잖아요. 지금까지도 정동영 하면은 고얀 놈이에요. 노인 폄하 발언. 그렇죠. 뭐 사석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얘기가 공식화되고 옛날에 국민의힘 보수에서도 이부 망천 얘기했잖아요. 그분 아마 정계 떠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혼하면 부천, 뭐 망하면 인천, 이부 망천. 자기는 재미삼아서 얘기했지만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그쪽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지역 어디 살면은 어느 정도는 사는구나.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요. 아파트 시세표가 신문에 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나라가 있겠어요. 근데 이부망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내년 총선 앞두고 정말 말 조심들 해야 됩니다. 특히 그 광주 KBS 여론조사 보면은 그래도 이 보수 쪽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의 하나가 광주에서도 20대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6.6%입니다. 그리고 30대는 15.2%. 전남도 비슷해요. 20대는 7.1%, 30대는 11.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 50, 60대가 뭐 3, 40% 이렇게 지지율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호남도 지금 이른바 MZ 세대라는 20, 30대하고 40, 50대 이상 그거는 완전히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다 할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30대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가 지금 사법 리스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 벌린 이런 일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범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재판도 떳떳이 받지 않고 숨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방패가 맞고 당 대표 방패 당원도 맞고 이렇게 숨어서 도망 다니는 꼴이 민주당 저거 당이 안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도 정말 이거 호남 쪽에서 20대가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7%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럼요. 지금 여러 가지 윤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근로시간 유연제 사실은 그 별거 아니고 굉장히 정부에서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오해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 얘기도 좀 듣는 식으로 좀 해서 귀를 좀 여는 식으로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지금 국민들이 한일 회담도 그래요. 방향은 맞아요. 옳은 거 한다고 국민이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이 기분 좋아야 지지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향이 옳다고 해도 설득하려는 노력 이거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설득에 대한 노력이 조금 좀 홍보 설득 이게 좀 약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은 광주 KBS 총국의 조사처럼 지금 20, 30대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6, 7%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호남에서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럼요. 서진 정책을 포기하지 말라. 그럼요.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